여러분, 코인보다 쉽고 손쉽게 재테크할 수 있는 해외 선물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해외 선물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길라잡이 캐시 스마일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이든 혹은 코인이든 사려고 한다면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금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없다면 아무것도 매수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거래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가 단 한 개뿐이라면 해당 증권사가 모든 거래 정보를 독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불공정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검토하고 또 심사하기 위해서 중간에 증권거래소라는 기관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상품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물과 선물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삼성전자, HLB, 카카오, 네이버 등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실제 회사의 기업 가치에 가격을 매겨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현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원유, 금, 곡물, 천연가스와 같은 상품도 현물 상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식이나 상품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물이 사과라면 파생상품은 사과주스쯤 되겠죠. 좀 더 맛있고 편리하게 먹기 위해 사과를 사과주스로 가공하는 것처럼 파생상품 또한 현물 거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격은 현물 가격에 베이스를 두고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 대상이 되는 현물을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한다면 기초자산은 삼성전자가 됩니다. 현물 이야기까지는 그렇구나 하시다가도 갑자기 파생상품 이야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잠깐 환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 주식 거래를 이미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주식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손실이 나신다면 혹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하락장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분들은 하락장이 오면 하락장인지도 모르고 계속 물타기 하다가 물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겁을 먹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파생상품은 현물 거래 시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손실의 위험을 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중 하나인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유기간, 손익구조, 투자금액인데요. 현물은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이나 상품 자체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개념이라면 선물은 상호 거래자가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수량을 거래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물 금을 사면 금을 바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겠지만 선물 금을 사면 계약한 날짜에 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가격이 10만 원인 금을 선물로 매수할 때 한 달 뒤에 받는 조건이라면 한 달 뒤 변화하는 금의 가격에 따라 지금의 거래는 이득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석유무역을 하던 상인들로부터 유래된 개념입니다. 석유를 실어 열심히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동하는 사이에 석유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미리 석유를 증권화하여 팔아놓고 가격이 내리면 증권에서의 이득을, 가격이 오르면 현물에서의 이득을 취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해칭 개념입니다. 이처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의 방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양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만 하시던 분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죠.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반드시 보유한 상태가 아니라 계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팔았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사서 갚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10계약을 100만원에 팔아뒀는데 나중에 10계약을 갚으려고 보니 50만원에 살 수 있다면 50만원만큼의 차익이 생기겠죠. 매도를 통한 수익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예시를 주식을 통하여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주식 차익과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투자자가 시장 상황을 살펴보니 향후 여러 정책상 1개월간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 투자자는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추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선물을 통해서 매도를 했을 때 예상대로 주가가 1개월간 하락하여 현물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여 해당 손실을 상쇄하여 안전하게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도 손실에 대한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시장 가격이 회복한다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은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생상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냐는 거죠. 주식은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호가를 확인한 후 해당 가격만큼을 주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매수하여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계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담보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선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물과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손실을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겠죠. 가령 앞서 이야기했던 삼성전자 주주의 경우에는 1억 원을 방어하기 위해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때 총액을 전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금, 담보금 개념으로 증권사의 총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증거금으로 예치하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주주의 경우 주식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증거금 1, 2천만 원을 증권사에 예치하고 선물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사람이 주가가 10% 상승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총 투자금 대비 10%인 1,000만 원을 예치한 후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면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주식만 하는 사람이 10% 수익을 올릴 때 선물만 하는 사람은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은 작은 금액으로 큰 자금을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선물은 마치 부동산의 갭 투자와 유사합니다. 아파트를 100% 현금 주고 거래하는 사람은 없죠. 부동산 가격의 80에서 90%를 전세 세입자를 구해 충당하고 나머지 1,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투자해서 매매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죠. 예상대로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한다면 원금 대비 100% 수익률을 올리게 되지만 반대로 10% 하락하면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선물 또한 아무런 손절 원칙이나 자금 관리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거래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부동산 시장처럼 추세에 잘 편승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현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작은 금액으로도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폭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방어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수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캐시스마일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유익한 선물 거래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